오늘 다룰 이야기는요, 테슬라를 보는 우리의 생각을 어쩌면 확 바꿔놓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전기차 회사가 아니라 인공지능, 특히 그 물리 AI 분야에 거의 뭐 선두주자, 심지어는 방위산업체 역할까지 할 수 있다. 이런 상당히 파격적인 모건 스탠리 분석이 나왔거든요. 네, 2025년 6월 보고서인데요. 이걸 보면서 테슬라의 또 다른 미래, 그 가능성을 한번 좀 깊게 파고 들어가 보죠. 대체 왜 이런 분석까지 나왔는지, 그리고 이게 당신에게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같이 따져보겠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그 테슬라가 드론이나 전기 항공기 분야로 사업을 넓힐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있던데요. 이게 그냥 뭐 사업 다각화한다. 이런 차원 이상의 얘기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바로 그 미중 기술 경쟁 구도예요. 특히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던가 드론, 그리고 EV 비톨이라고 하죠. 전기 수직 이착륙기. 이런 실제 물리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물리 AI 영역에서 중국이 요즘 굉장히 빠르게 치고 나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으로서는 테슬라 같은 기업이 전력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질 수 있다. 이런 분석인 거죠.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다시 테슬라 경영에 좀 집중하는 모습도 이런 큰 그림하고 연결해 볼 수도 있고요. 아, 그러네요. 테슬라 하면 역시 자율주행 기술이 먼저 떠오르고 또 최근에 그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도 있었고요. 이런 기술들이 단순히 자동차 만드는 걸 넘어서 국가적인 차원의 어떤 전략 기술 이렇게 연결될 수 있다는 거군요. 듣고 보니까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모건 스탠리가 테슬라를 소비자 전자제품에 왜 피를 쓴 방산기업 이렇게까지 표현했더라고요. 그렇죠. 그 표현이 사실 많은 걸 함축하고 있습니다. 드론이나 전기 항공기 같은 경우는 그냥 이동수단이 아니거든요. 안보 문제, 또 물류 혁신, 이런 미래 핵심 산업과 아주 직결되는 분야인데 아시다시피 현재 이쪽은 중국이 꽤 앞서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미 AI 능력 갖췄지, 첨단 하드웨어 설계 능력 있지, 또 대량 생산 경험까지 있는 테슬라가 굉장히 매력적인 파트너로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네네. 근데 자동차 대량 생산 경험이 그게 뭐 드론이나 항공기 제작으로 바로 이어진다고 보긴 좀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핵심은 이미 검증된 역량에 있다고 봐야죠. 예를 들어 고성능 배터리 기술이라든지 그 복잡한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 노하우,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런 복잡한 제품을 대규모로, 그것도 효율적으로 생산해내는 능력이거든요. 자동차 만들면서 쌓아온 이런 역량들이 드론이나 전기 항공기 같은 새로운 형태의 기기를 만드는데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뭐 기술 자립이라던가 아니면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이런 흐름과 맞물려서 테슬라의 역할이 더 커질 수도 있고요. 아, 그래서 모건 스탠리는 테슬라의 이런 잠재력이 아직 시장 가치에 제대로 뭐랄까 충분히 반영이 안 됐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맞습니다. 시장이 보통 주목하는 지점과는 좀 다른 관점에서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 거죠. 다만 그 요즘 많은 기대를 모으는 로보택시 사업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선 조금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기술적인 완성도 문제라던가 또 여러 규제의 문제 같은 현실적인 장벽이 아직은 좀 높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막 큰 성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뭐 이런 분석들을 종합해서 모건 스탠리가 목표 주가는 $410로 제시를 했고요. $410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보면 결국은 우리가 테슬라를 보는 방식 자체를 좀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이런 뜻이겠네요. 단순히 전기차 잘 만드는 회사, 이 정도가 아니라요.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테슬라를 그냥 자동차 제조사라는 기존 틀에만 가둬서 볼 게 아니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지정학적 변화, 기술 패권 경쟁, 이런 더 넓은 맥락 속에서 봐야 한다는 거죠. 잠재적으로는 전략 기술 기업, 심지어는 방산 복합체의 성격까지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당신이 만약 테슬라 투자자시거나 아니면 기술 트렌드 혹은 이런 지정학적 변화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단기적인 로보택시 이슈보다는 이런 거시적인 구조 변화와 기술 확장 가능성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이미 자동차나 로봇처럼 굉장히 복잡한 기계를 성공적으로 만들고 있는 회사잖아요, 테슬라가. 여기에 만약 정부의 어떤 전략적인 지원까지 더해진다면 과연 첨단 드론이나 전기 비행기를 만드는 것이 테슬라에게 정말 엄청난 도약일까요? 아니면 생각보다 훨씬 수월한 그냥 다음 단계일 뿐일까요? 이 질문 한번 우리 같이 곱씹어 볼 만한 것 같습니다.